충남교육청이 교육 공무직을 대상으로 순환 전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열폭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SUV와 트럭이 충돌해 차량 모두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고등학생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내년 9월부터 교육공무직 순환전보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생활여건 악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임희정 기자, 충남교육청의 입장과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충남교육청이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등 교육 공무직을 대상으로 순환 전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 공무직원을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순환 전보 조치하겠다는 건데요. 지역별 전보는 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적용 대상은 전문 상담사와 영양사, 조리사 등 13개 직종 3,900여 명입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노조 반발에 부딪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남만 순환 전보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훈령을 발표하고 내년 9월부터 정기 순환 전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교육 공무직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교육청 발표에 근로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보제도는 통근거리 증가와 생활 여건 약화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들은 이번 전보제도 도입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학교 단위로 분해가 운영되는 노조 구조상 전보 인사는 노조활동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남지부는 전보 규정 도입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임희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산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11시 20분쯤 아산시 둔포면 신양리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외벽과 차량 일부가 소실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SUV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1일 아침 7시 50분쯤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의 한 교차로에서 SUV가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두 차량 모두 도로 옆 하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SUV 운전자와 60대 포터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고등학생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8세 고등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천안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같은 반 친구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교육 공약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아, 초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 해법 마련, 교권 보호 향상과 교사 근무 시간 외 정치 활동 보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보호와 학교 행정 업무 부담 완화, 유보 통합과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추진,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추진 등입니다. 교권 보호를 비롯해 유초등교육, 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평생교육 등 세부적인 항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두 후보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후보의 교사 정치활동 보장, 김 후보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변수입니다. 이 두 가지 뜨거운 감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됩니다. 이 후보는 정치 기본권 보장의 무게를, 김 후보는 보다 엄격한 중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후보의 견해가 상반되는 이 두 가지 공약이 교육의 표심을 움직이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지역의 농업 분야 곳곳에도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 연구의 진심인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사람의 열정이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또 세금도 절약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엄종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입니다. 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하고 생산해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정욱 농촌지도사, 동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욱쌤은 굉장히 미생물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에요. 그리고 미생물을 대할 때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도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서 미생물에 대한 열정과 진심으로 이룬 성과는 배지의 자체 생산입니다. 미생물의 먹이인 배지는 유익균 증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 매년 5에서 6억 원어치의 배지를 외부에서 구입해야 했는데 자체 생산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1년 반의 기간 300번이 넘는 실험이라는 집념을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미생물 배양 실험만 한 300번 정도 그 당시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면은 실패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희열은 좀 희열감이 좀 되게 컸습니다. 제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이 성공을 한다면은 양주시에도 큰 도움이 될 테고 또 농업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정욱 지도사가 이처럼 미생물에 집중하게 된 건 그의 말대로 농업,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소들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 유질 개선이라고 체세포도 좋아지고 또 다른 첨가제나 이런 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농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높이고 또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는 기능성 미생물 개발에 나선 것. 실증 실험을 마치면 곧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그 축산농가 축분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만 잡는 미생물을 개발한 미생물을 올 하반기에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 돼지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시험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농업을 살리고 또 자연을 살릴 거라고 말하는 김정욱 농촌지도사. 열정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충남 전역에서 교통단속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저녁 유흥가와 고속도로 입구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6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중 안전띠 미착용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이 각각 26건과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자 26명 중 17명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교통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태안 지역에서 온열 질환으로 모두 9건의 구급 출동이 발생했고 이 중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출동 건수의 56%가 8월에 발생했으며 71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환자의 44%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 소방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폭염 구급대는 기존 119 구급차에 얼음조끼와 생리식염수 등 9종의 전문 대응 장비를 갖춘 특별 구급팀입니다. 예산군이 취약계층의 경제 참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하반기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예산형 공공근로사업 133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3명 등 모두 175명입니다. 이들은 관내 공공기관의 서비스 지원과 환경 정비 등 공익사업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국민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원 미만의 취업 취약계층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5만 원 숙박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7만 원을 초과하는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충남도가 2만 원, 문체부가 3만 원을 지원해 총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과 예약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여기어때 등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오는 30일까지 안전 취약계층 32세대를 대상으로 무료 전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족과 청소년 가장세대 등입니다. 서산시는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해 누전 차단기와 콘센트, 전선 등 주요 전기 설비 점검을 지원합니다. 또 점검 결과 전기 설비 노후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경우 해당 설비를 무료로 교체하거나 보수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순례 관광 상품인 성지 해움길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지난해 장곡사 등 지역 내 주요 종교 자원을 활용해 관광 상품을 개발했으며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흑비누 만들기와 자연 트레킹, 아로마 족욕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개별 관광객들이 예약이나 해설사 없이 성지 해움길 치유 코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도민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무인상설 교육장을 신설했습니다. 교육장은 충남도청 지하 1층에 조성됐으며 365일 누구나 자유롭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에선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 시청과 가슴 압박 실습, 자율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한편 오는 23일까지 자율평가에서 85점 이상 취득한 사람은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오는 30일까지 여성 친화 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예산군은 일, 가정양립 지원과 복리후생 등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해 기업 한 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선정된 여성 친화 기업에는 화장실과 휴게 공간 등 시설 개선비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